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모의 가사도우미와 바람난 남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집안 창문을 비추는 아침, 수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가사도우미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집안일과 재민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버거움을 느낀 수연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기야, 오늘 면접 보기로 한 분들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재민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물었다. 10시부터 한 분씩 오시기로 했어. 이 중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좋겠네. 수연은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은 문을 열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그 앞에는 단정한 차림에 빼어난 외모를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은입니다. 오늘 면접 보러 왔어요. 그녀는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소은의 밝고 친절한 첫인상에 호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소은이 거실에 들어서자 재민은 신문을 내려놓고 시선을 들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소은의 아름다운 외모는 누구라도 주목할 만큼 돋보였고 재민 역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소은이 재민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재민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수연은 소은에게 차를 건네며 면접을 시작했다. 소은 씨,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전에는 주로 가사 일을 맡았고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한 적도 있어요. 손이 빠르고 꼼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주말에도 근무가 가능하신가요? 저희 남편이 일이 많아서 주중에 제가 도움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물론입니다. 주말에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조정은 언제든 가능해요. 소은은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연과 소은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재민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자꾸만 소은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우아한 행동은 그를 이상하게 끌어당겼다. 수연은 소은의 태도와 성실함에 만족감을 느꼈다. 좋아요. 소은 씨, 우리와 함께 일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소은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소은은 수연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일을 완벽히 해냈고 수연과도 금방 친해졌다. 그러나 수연이 보지 못한 순간 재민의 시선은 소은에게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그날의 첫 만남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소은이 수연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히 정리해 놓았다. 수연은 소은의 성실함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재민은 소은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이 묘하게 그를 끌어당겼다. 그날도 재민은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소은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재민이 오랜만에 정시에 퇴근한 것을 보며 어딘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네, 오늘은 회의가 없어서요. 재민은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소은에게 머물렀다. 수연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은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재민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소은에게 말을 걸었다. 소은 씨, 매일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나요? 소은은 먼지를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일하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일이 없으면 지루하거든요. 재민은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요즘 이런 분들이 드문데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고마워요. 소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도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수연 씨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재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더 말을 붙일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 순간 수연이 부엌에서 돌아오며 대화는 끊겼다. 수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서 재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물었다. 자기는 소은 씨 어때? 괜찮은 사람 같지? 재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응.
괜찮아 보이더라. 성실하고 친절하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소은 씨 덕분에 숨 좀 돌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재미는 수연의 웃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소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소은은 주말 아침에 일찍 집을 찾아왔다. 수연은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고 재민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 벌써 오셨네요. 재민이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요. 소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재민은 소은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며 잠시 대화를 나눴다. 소은 씨는 참 부지런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나요?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재민은 그녀의 이야기에 동정심과 동시에 더 깊은 관심을 느꼈다. 그랬군요. 힘든 시간을 보냈겠네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이 대화 이후로 재민은 소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소은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소은을 집안의 한 사람처럼 대하며 믿음을 주었고 소은 역시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민과 소은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남편이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뭐해? 앉아. 재민은 당황한 듯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었어. 수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이미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재민이 소은과의 관계를 시작한 후 그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다. 소은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사로잡았다. 그녀의 웃음, 작은 몸짓,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는 재민에게는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은에게 더욱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점점 더 비밀스럽고 은밀해졌다. 수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소은을 집안의 일원처럼 여겼다. 하지만 재민은 점점 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은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재민은 회사에서 일이 끝난 후 소은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 일찍 퇴근했다. 그날은 수연이 약속이 있어 외출을 했고 재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소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몇 분 뒤 소은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알겠어요. 7시에 만나요. 소은은 언제나 그의 요구에 맞춰주었고 재민은 그 덕분에 점점 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점점 더 자주 만났고 매번 그 만남은 더 비밀스러워졌다. 소은은 언제나 재민에게 끌려가는 듯 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소은과 몰래 만났다. 두 사람은 집 근처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고 서로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소은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너무 바쁘네요. 자주 못 만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재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그동안 너무 답답했어. 소은은 그의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고 재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소은의 손을 살짝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수연과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져. 소은은 그 말에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듯 고요하게 마주보았다. 그들이 나누는 말은 모두 은밀한 고백처럼 느껴졌다. 재민은 점점 더 소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 순간이 길게 이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재민은 점차 소은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그녀 또한 그에게 점점 더 끌려갔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재민과 소은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특히 재민은 자꾸만 집에서 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고 소은 역시 예전보다
더욱 자연스럽게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다. 수연은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혹시 소은 씨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 수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다. 재민은 그녀의 질문에 일시적으로 당황했지만 금방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집안일 잘 도와주는 거지. 그 이상은 없어. 수연은 그의 대답을 믿으려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재민이 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불편한 마음을 애써 무시했지만 점점 더 의심은 커져갔다. 소은과 재민은 점점 더 자주 몰래 만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했다. 소은은 재민에게 자신을 더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를 얼마나 생각해?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을까? 그녀는 다소 집착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재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순간 머뭇거렸다. 소은 씨, 나도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어서 미안해. 소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당신도 힘든 걸 알아요. 하지만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다. 재민은 그 순간 소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나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의존은 날로 커져갔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수연은 여전히 재민과 소은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처럼 순수한 고마움과 신뢰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수연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늘 바쁘게 일하는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그의 행동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수연은 재민에게 짧게 물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뭐 했어? 재민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수연이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다. 매번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차오른다. 그러나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 중요한 메일이 와서 처리했어. 수연은 그 말에 별다른 의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재민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그의 눈빛에서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결국 수연은 자신을 설득하며 마음속에 그 의심을 잠재우기로 했다. 수연은 가사 도우미인 소은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와 정리만 하던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은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었다. 수연은 집안일을 맡기기 편하다는 이유로 소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소은은 그런 수연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집을 오고 갔다. 하루는 수연이 집에 돌아오자 소은이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고마움을 느끼며 웃으며 말했다. 소은 씨, 항상 이렇게 집을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소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연은 그녀가 너무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보는 모습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언젠가 소은이 너무 집에 자주 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들면 언제나 수연은 자신을 다잡았다. 그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고 성실한 가사 도우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밤 수연은 재민이 휴대폰을 두고 자는 모습을 보고 불현듯 의심이 다시 일어났다. 보통 재민은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자지 않는데 그날은 유독 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했다. 휴대폰 화면을 열어보자 재민의 메신저에는 소은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 수연은 숨을 참으며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주로 일상적인 대화였고 소은은 재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재민은 그런 메시지에 따뜻하게 답했다. 그러나 그들 간의 대화 내용은 다소 친근하고 너무 가까운 느낌을 주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일 끝내고 편안히 쉴 수 있어요. 나도 고마워요. 언제나 도와줄게요. 소은의 메시지는 그렇게 짧고 간단했지만 수연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재민이 소은에게 보내는 답장에도 묘한 따뜻함이 묻어났다. 나도 고마워요 라는 그의 대답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말투였다. 수연은 머리가 아파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잠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날 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의심과 불안감에 쌓였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의심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재민과 소은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불안한 기운은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져 갔다. 다음 날 수연은 재민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어젯밤에 휴대폰 두고 자는 거 처음 봤어. 무슨 일 있었어? 재민은 약간 당황한 듯 했다. 그냥 잠깐 놓고 잤어. 별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수연은 그 대답에 마음이 흔들렸다. 별거 아니야. 재민의 말이 점점 더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의 말은 너무나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 수연은 재민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수연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으로 가득 찬 일상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지나갈 수는 없어. 그녀는 재민의 거짓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수연은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안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매일이 고통스러웠고 재민과 소은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얽히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 재민의 숨겨진 행동, 그리고 소은이 보여주는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 수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그들의 비밀을 끝장내야만 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재민이 소은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가 놓친 작은 실수들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수연은 그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수연은 다시 한번 재민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할 작정이었다. 단순히 메시지를 훔쳐보는 것에 그치지 않기로 했다. 수연은 재민이 집에 없는 사이에 소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느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소은 씨, 오늘 저녁에 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소은은 수연의 말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잠시 침묵을 하고 나서 말했다. 오늘 저녁 재민이랑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녁 준비를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제가 올 때까지 모두 다 끝내놔 주세요. 소은은 당황한 듯 했지만 수연의 요구에 순응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수연은 숨을 고르고 긴장감을 느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수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재민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예정대로 소은이 준비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예상보다 늦게 들어왔다. 수연은 이미 소은이 정리한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민이 집에 들어오자 수연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재민 씨, 오늘은 소은 씨가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우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민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는 수연의 말을 덮기 위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랬어? 나는 오늘 일이 많아서 늦었지. 수연은 그가 아무리 회피하려 해도 그녀의 눈빛에서 그가 숨기려는 것을 이미 알아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재민 씨,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만 속이세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과 소은 씨의 관계 다 알아요. 재민은 그 말을 듣고 그제야 표정을 굳혔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수연은 그 침묵을 뚫고 더 강하게 말했다. 당신이 소은 씨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비밀스럽게 만났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재민은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그게 그냥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수연은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미안하다니? 당신은 나에게 미안할 이유가 없어. 당신이 내게 하는 거짓말들, 내게 숨기는 모든 것들이 미안한 거지. 그게 사과라고 생각해? 재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얼마나 수연을 속여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 수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당신과 소은 씨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깊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았어. 이혼할 거야. 재민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수연이 진심으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수연아, 잠깐만.
그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너무 급하다면 그건 내가 소은 씨와 바람을 피운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수연은 일어섰다. 재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수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나는 너를 믿지 않아. 이혼을 해야겠어. 그 말을 끝으로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재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모든 순간이 한 번에 무너진 것 같았다. 수연은 이혼을 결심한 후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앉아 다시 한번 결심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찾고자 했다. 재민과 소은의 관계가 드러난 그 순간 수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재민과 함께하는 삶은 그녀의 삶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후 수연은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수연은 이혼을 결심한 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 재민과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그가 그녀에게 한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혼이란 결정을 내린 순간 그녀는 그만큼 힘든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에 얽매여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재민과의 대면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이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재민이 집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수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하든 간에 자신이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재민은 수연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당황한 듯 다가왔다. 수연아,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나도 이제 깨달았어. 너와 소은 씨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재민의 말은 예전처럼 변명과 사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감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래, 다 알겠어.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은 아무 소용없어. 당신이 나에게 한 배신, 그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재민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수연아, 제발 이렇게 끝내지 말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어. 수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그게 뭐였어? 사랑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가 믿고 살았던 남자가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았어. 그동안 쌓였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재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소은 씨와의 관계는 정말 그만두겠다. 그게 정말 다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수연은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용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나와 함께한 시간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여. 이제 우리 둘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수연은 결국 재민과의 모든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아무리 사정해도, 그가 아무리 다짐해도 이미 수연의 마음은 돌아올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고 그만큼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상처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이혼을 결심한 수연은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빠른 이혼 절차를 원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수연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관계에 얽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날 밤 수연은 재민과 마지막으로 대면했다. 이혼 절차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재민은 다시 한번 그에게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정리했어. 이혼 절차는 내일 시작할 거야. 재민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없었다. 수연아,
너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후회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미안해.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수연은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난 이제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수연은 천천히 집을 떠났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려고 결심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배신에서 벗어나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혼자서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수연은 이혼을 결심한 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동안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서만이 그녀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혼 후 수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연은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수연은 이혼 후 처음으로 홀로 살아가는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아침, 조용한 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며 점점 더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재민의 배신과 그로 인한 고통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는 상상보다도 강렬했고 그녀는 그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싶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수연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의 틈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혼 후 수연은 한동안 혼자 지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녀는 외출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지나쳤던 소소한 즐거움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삶은 그렇게 고요하게만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수연과 나이가 비슷한 그 남자는 처음에는 차분하게 그녀와 얘기를 나누었고 수연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지훈은 자신도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도 이혼 후에는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지훈이 말했다. 수연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죠. 저도 몇 년간 사는 게 힘들었어요. 특히 결혼 생활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의 끝에 지훈은 수연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며 말했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대화가 참 좋았어요. 수연은 그의 제안에 머뭇거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네, 좋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날 이후 수연은 지훈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고 점차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지훈은 그녀의 이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었고 그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라 서로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수연은 그와의 만남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공감하며 자신도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은 지훈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렸다. 그는 배려 깊고 수연의 감정을 이해해 주려 했으며 그녀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수연은 한편으로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혼 후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수연은 지훈에게 자신이 여전히 이혼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지훈 씨, 사실 전 아직도 내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한 것 같아요. 이혼 후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씩 열어가고 있어요. 지훈은 수연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천천히 함께 나아가면 돼요. 그의 말에 수연은 조금 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지훈은 그녀에게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지 않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수연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연은 어느 날 문득 재민의 외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배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외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또한 누군가의 상처와 갈등 속에서 살아왔을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민이 왜 외도를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 강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를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했다. 수연은 지훈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과거를 놓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후 수연은 자신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지훈과 함께하며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재민과의 관계를 이제는 단순한 과거로 생각했다. 그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고 그녀는 그와의 인연을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찾았다. 수연은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낀 자유는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지훈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었고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해 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재민과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수연은 지훈과 함께 커피숍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물었다. 수연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나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냥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왜 그 모든 걸 버텼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왜 그렇게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서로를 이해하려 했어야 했는데 결국엔 미안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만 남은 것 같아요. 지훈은 수연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저도 이제는 그 실수들을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기억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이내 부드럽게 말했다. 이해해요. 그 상처는 단순히 시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죠.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이 그 상처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운다면 그 상처조차도 당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수연은 지훈의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품고 그 상처에서 무엇을 배울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허비했음을 알았다. 이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했다. 며칠 후 수연은 다시 재민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민은 그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않았고 결국 외도까지 했지만 그 또한 자신이 겪은 상처와 갈등 속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수연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도 결국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수연은 재민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그의 배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겪었을 감정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연은 재민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이제는 그를 단순히 과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람이었다. 수연은 자신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를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자신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를 떠나기로 했다. 어느 날 수연은 다시 지훈과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지훈에게 연락을 했다. 지훈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랑 얘기 좀 나눠요. 지훈은 그녀의 연락을 받고 반가운 마음으로 응답했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연은 조용히 지훈에게 말했다. 저 이제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재민과의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고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상처를 이제는 놓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저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지훈은 수연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그럼 이제 그 상처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거네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시간도 소중했어요. 저는 이제 그 상처를 완전히 놓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죠. 당신이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요.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지훈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지훈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수연은 지훈과의 만남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재민과의 이혼은 그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그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 시간을 보상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고통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연은 그 가능성을 믿으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대했다. 수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재민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이혼 후 그녀는 고요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새겼다. 그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제는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수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최근 몇 달간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간절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 없이 살아온 것을 깨달은 후 이제는 그 시간을 채우기로 했다. 수연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 이제는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직장 생활, 인간관계,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그녀에게 주어진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극복한 후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며칠 후 수연은 친구인 미나와 함께 카페에서 만났다. 미나는 수연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 중 하나였다. 미나는 수연이 결혼 생활을 마친 이후 그녀가 겪었던 감정의 파도를 잘 알았다. 미나는 수연이 다시 웃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아, 너 요즘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였잖아. 지금은 정말 자신감이 넘쳐 보여. 뭔가 바뀐 거지? 미나는 수연을 보며 웃으며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응, 바뀌었어. 정말 많이. 내가 이제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아.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내 일부가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야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의지했었던 것 같아. 재민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많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미나는 수연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이제는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야 할 때야.
너무 멋지다. 수연은 미나와 함께 있던 시간이 끝날 무렵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확실히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카페를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연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했다. 수연은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다. 위치를 정하고 인테리어를 구상하며 메뉴를 고르고 공급업체와 협상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신중하게 결정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수연은 카페 개업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되었다. 그때 지훈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 수연 씨, 카페 오픈 준비 잘 돼가고 있나요? 수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다. 네, 다 준비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정말 잘 됐네요. 제가 오픈하는 날 꼭 가서 축하해요. 수연은 그 말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의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이제 정말 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끝난 후 수연은 다시 한번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들을 진심으로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카페가 자신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카페가 문을 열었다. 수연은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떨림보다는 기쁨을 느꼈다. 고객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서비스에 매료되었고 카페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수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수연은 지훈과 다시 만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녀가 시작한 새로운 삶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며 말했다. 수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죠?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한 걸 응원해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네, 이제 제 삶은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고통도 이제는 저를 위한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정말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연은 지훈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연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